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오늘하고 내일은 좀 춥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입춘이 2월 5일로 입춘이 시작됐어요. 봄이 시작됐고 이제 새해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2월 9일이죠. 2월 9일이면은 우리 보통은 뭐 올해도 한 해가 다 이제 한 해 중에서 1월 달 다 까먹었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고 이거 뭐 정리가 안 되고 이래서 양력으로 친 거를 음력으로 치자 이래갖고 음력 1월 1일로 계산을 하죠. 근데 음력 1월 1일보다도 진짜로 절기를 가지고 치는 게 이게 원리가 맞아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대부분 양력 1월 1일부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해의 시작이다. 올해는 닭띠 해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2월 4일이 되면은 새해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며칠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놓치지 마시고 계획을 좀 더 알차게 내년 1월까지 꼭 야무지게 짜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체질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나 체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미규 여사님하고 은희 여사님 두 사람 빼면은 다 모르는 걸로 해가지고 체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제가 체질 이야기를 해주고 체질을 찾아주려면 맨투맨으로 해야 됐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앱이 굉장히 발달이 잘 돼가지고 전화했죠. 저희 어머니는 폴더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보고 그래서 전화가 몇 시간을 좀 하다 보면 잘 끊긴다 자꾸 그래요. 그래서 폴더에 이렇게 옛날 어른분들은 이거 미끄럽다고 이거 폴더에 때가 좀 길잖아요. 그걸 좋아하시던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엄마 혼자 이거 뚜껑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끊긴다 이래서요. 그래서 내가 네, 곧 사드릴게요. 이랬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요. 제 이름으로 몇 개 사가지고 내 하나, 엄마 하나 이랬는데 곧 사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여러분들 앱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앱 다운 받아가지고 만세력이라는 거 있어요. 만세력. 만세력을 다운 받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앱의 기능이나 또 그 성능하고 관계 있나요? 그 기능에 따라 가지고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이렇거든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딱 받고 싶은 앱이 있는데 그거 제 폰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아주 잘 되는 거는 못 받고 있는데 그 앱 다운을 받으셔 가지고 항상 해놓고요. 그게 이제 체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체질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한 조건은 3가지가 있다고 잊지 말고 알고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들은 적 없다 이러는데 이 생각 안 나면 그거 있다 그랬죠. 첫째는 마음이고 둘째는 음식이고 셋째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운동을 꼭 내가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내가 운동을 한다는 거는 운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운동, 이게 운이거든요. 움직일 동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운을 돌린다는 뜻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연구소가 이렇게 이제 그 층이 5, 6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열 몇 번은 밑에서 위로 가는데 이제 5층에서 6층으로 가는 거리도 멀어요. 그래서 항상 뛰어가요. 항상 뛰어가거든요. 뛰어가니까 우리 박영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힘차게 뛰어와서 기운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 거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뛰게 되더라고요. 이게 천천히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또 뛰는 게 어느 순간에 운동 삼아 뛰어야지 했던 게 그렇게 계속 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주일 만에 보시고 선생님 살 빠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운동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근육을 잡아주는 걸 해요. 그 식초가 어떤 게 하냐면은 식초는 간을 좋게 만드는, 첫째로 간을 좋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해독 작용에 뛰어나고 또 이제 간이 하는 역할이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식초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수렴 작용을 해서 식초는 여러분들 식초 딱 먹으면은 침이 뱉어집니까? 침이 삼켜집니까? 침이 삼켜지죠, 그죠? 그리고 레몬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제가 레몬을 지금 갖고 다니거든요. 식초 넣고 레몬 넣고 물 넣고 유인균 넣고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먹는 건데요.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예쁜 병에 들고 다니는데 먹고 버리려고 예쁜 병은 다 계속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제 이렇게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는 이런 걸 이제 구입을 해요. 차 안에 넣어놓고.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레몬즙을 짜가지고 레몬즙 넣고 그 다음에 물 넣고 균 넣고 식초 넣고 여기는 식초 안 넣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과일하고 이제 주로 이제 과일 먹을 때는 과일을 주로 하고 그 채소 먹을 때는 당근하고 시금치하고 이래 몇 가지를 한 2가지에서 3가지를 희석해 가지고 넣거든요. 순 과일만 할 때는 과일만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즙을 짜가지고 즙만 먹으면은 위에서 장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과일즙은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렇게 뻑뻑하죠, 그죠? 이건 저는 왜 그러냐면 섬유질을 먹기 위해서 통째로 갈았어요. 가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거 식초 만들고 나면 밑에 깔아놓은 건지 있죠.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인삼이 좋아서 이제 인삼을 넣기도 해요.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과일즙이라고 먹은 게 이상한 맛이 난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저는 맛있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2개를 이게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 2개를 희석해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요럴 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걸 이제 식초를 넣어줘요. 식초 넣고 요 아예 균 넣고 갈은 거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생각난 김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잊어버릴까 봐요. 이거요. 쌤들하고 뭐 얘기하다가 요즘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치고 잘 들어온대요. 이게 연세가 드실수록. 그게 왜 치고 들어오나 했더만은 저 사람 말할 때 딱 뭐가 생각이 났거든요. 저 말 끝나면 해야지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내 말 잠깐만 하고 자기 말 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 잊어버리기 전에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치고 들어오고 그 말이 연계가 되고 햇들 하려는 사람은 말이 무산돼 버리고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늙어가는 증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 내가 할 말을 적어 놓는 거예요. 항상 메모지를 가지고. 저는 수첩을 이게 보면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게 수첩을 항상 이 수첩도 있고요. 자 보세요. 이런 수첩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요런 수첩도 있고요. 이 수첩을 몇 개나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큰 가방 들고 다닐 때는 저는 어느 순간에 에코백 들고 다니는 이런 습관이 들어서 그렇게 딱 넣어가지고 저 사람 말할 때 내가 이거 생각났다 적어놓고 이러다 보면은 기억력이 그게 메모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게 적는 습관이 돼가지고 몸으로 기억하는 게 참 좋아져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뭔 말 하다가 메모까지 갔나 이러겠죠, 그죠? 어제 생로병사의 비밀을 했어요. 어제 생로병사의 비밀 여러분들 TV 어제 봤어요? 뭐 해요? 그럼 10시에? 일찍 자시는구나. 10시에 솔직하게 10시에 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시에 잡니다. 잤습니까? 솔직하게 10시에 주무신 사람 손 들어보시라는 거죠. 뭐 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봤잖아. 그러니까 안 봤어요. 예? 음지의 제왕 봤습니까? 그런 거를 보신다니까 다. 그런데 어제 KBS 1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이 나왔고 거기에 유인균이라는 말이
아주 한 대목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얀 통에 뭘 이렇게 담는 게 옛날에 제가 요 통이에요. 요 통. 요 통이 이렇게 딱 열리가지고 떠가지고 그 균을 이제 먹는 게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 캡처를 누군가 해가지고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유인균이란 이야기가 이제 그 우리 연구원 선생님이 한번 하셨고 밑에다 자막이 이렇게 유인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얼른 유익균으로 바꾸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막 그냥 유인균 문의가 들어오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609회입니다. 609회 생로병사의 비밀 제목이 저기 과민성 장증후군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한 사람이 그거 씨름하고 이제 1시간 동안 하는 거니까 쭉 하면서 후편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은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사람마다 장의 질이 달라요. 장질이 달라요. 장의 질이 다르다 보니까 그럼 뭐 왜 사람마다 장질이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자, 겨울이 추운 사람이 있고 겨울이 따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겨울이 추운 사람이 있고 겨울이 좀 추운 사람이 있고 겨울이 매우 추운 사람이 있어요. 겨울이라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거죠. 근데 여름 이렇게 해도요. 여름은 견딜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고 저희 집에 막둥이 같은 경우에는 여름은 정말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러니까 겨울은 자꾸 껴입으면 되는데 여름은 더 이상 벗길 게 없다는 겁니다. 얇은 옷 한 개를 입고 최소한 것만 해도 더우니까 이거 살거죽을 벗길 수도 없고 너무 여름은 더워서 싫어 이렇게 하는데 걔는 이제 체질이 화체질이에요. 여름에 태어났어. 정말 더운 여름에 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혹독한 더위가 이럴 때 걔가 태어나가지고요.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 그 더운 여름에 샤워를 하면 임산부는 하면 안 되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 어머니 없을 때 찬물 뒤집어 쓰고 이래가지고요. 겨울만 되면은 요 딱 애기 놓고 난 뒤에 바로 못 앉으니까 기대잖아요. 그 손목이 아픈 거예요. 겨울만 되면 아니고 우리 애기 낳을 시기만 애기 낳았던 그 달만 되면 아프고 그리고 진짜 뼈골이 좀 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음식 관리하다 보니까 없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게 몸이 뼈가 애기 놓을 당시는 저는 사실은 이거 우리 그 큰애는 자연분만을 했는데 둘째는 태반이 밑으로 내려 전치 태반이 돼가지고요. 이제 할 수 없이 그 제왕절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뼈를 안 썼는데도 응 하면 막 하다가 뼈가 다 늘어지는데 안 썼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칼슘을 많이 뺏겼잖아요. 그런 요인.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보다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갱년기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반응이 되고 호응되는 게 많을 게 그래서 금요일 날 오셔야 돼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저쪽에 수업을 해요. 제 4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오셔도 절대로 안 말릴 테니까 오셔요. 금요일 날은 내일은 어떤 강의냐면 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 간에 대한 1부를 했고 이번 주에 간에 대한 2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강의실에 10시부터 시작하니까 10시부터 1시간 30분 정도 합니다. 오셔가지고 강의 들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여성들은 해독을 잘하고 있어요. 남자들보다. 왜 해독을 잘하나? 이유는 아시죠? 한 달에 한 번 매직에 걸리면서 해독을 했는데 갱년기가 되면서 폐경이 되면서 해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혈이 쌓이고 막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풀어내려 그러면은 여성 호르몬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성 호르몬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여성 호르몬은 잘 안 나와요. 그때가 되면 이제 조금 저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목소리가 커지면서 걸걸해지고 남자보다 더 힘이 세져요. 그때는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남성 호르몬이 있어지고
그 전에는 남편한테 좀 다소곳해지고 좀 져주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힘이 세지면서 턱수에 만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해지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강한 게. 그래, 여러분, 아니, 그래, 엄마인데요. 수염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여자가 그랬어요. 남자 보고. 그렇게, 이러니까, 왜? 이랬더만, 그 철판을 뚫고 나오는 수염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부부가 대화를 해요. 그게 남자가, 아, 졌다. 이러면서, 아, 이 철판을 뚫고 나오는 거. 그래, 남편이 가만 생각하더니, 네가 더 독하다. 그러니까, 네가 더 강하다. 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강했으면 수염도 못 뚫고 나오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단연 얼굴 두껍고 강한 거는 여자 얼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간이라든지 이런 거 해독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뜸이 이제 식초가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딱 행운이 뭐냐면 그전에는 식초 교실 따로 또 뭡니까 요리 교실 따로 해가지고 수목금 쫓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줄여가지고 식초하고 약선시계하고 같이 하니까 이제 복이라는 그런 거죠.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식초를 먹게 되면은 식초를 들어마시면서 수렴이라 그래요. 수렴. 거두어서 이제 딱 잡아두는 거를 수렴이라 그러고 그 수렴한 것을 딱 모아가지고 이제 폐기 쪽으로 딱 나누어 주거든요. 그래서 폐가 이렇게 그 수렴제를 거두어 먹으면서 운동을 해서 간의 기능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맛이 나는 거 그런 걸 먹으면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폐를 좋게 해서 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두식초를 하는데 오늘 녹두식초는요. 사실 여기 잠깐만 보면은 녹두는 해열과 해독에 으뜸 해갖고 밑에 해설 부분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볼게요. 조금만 볼게요. 녹두는 성질이 달고 차며 껍질은 성질이 차고 육질은 성질이 평이하다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녹두는 차요. 세상 만물은 뭐든지 성질이 뚜렷해요. 성질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계속 때리도 웃겨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때리면 아야 그러고 왜 때리니? 이거 한 번 때리면 아이 그래 그만해 이러다가 두 번 세 번 때리면 왜 때린대 하고 막 성질을 부리고요. 그리고 웃기고 막 이러면 웃어요. 아가야도 하도 안 해서 이래서 가지고 겨드랑이 손 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각자의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이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평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우리는 몰라 항상 평을 찾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조금씩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점을 딱 놓고 보면 이걸 제로로 봐요. 요걸 제로로 봤을 때 요 위에는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예요. 겨울은 어느 쪽일까요? 마이너스죠.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플러스 1이 있고 플러스 2가 있고 플러스 3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3이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겨울이 되게 깊다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3까지 가겠죠. 그죠? 이러면은 냉이라는 게 확실하게 굉장히 차다는 게 여기에 나타나는 게요. 엄청 차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나? 이게 굉장히 차요. 이걸 이제 한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요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온이라고 그래요. 온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는 이제 량이라고 그래요. 량. 시원하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한량한 성질. 자, 한량한 성질 어느 겁니까? 찬 성질이야. 한량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올라갈수록 뭐가 되냐면 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늘 하면 여러분들 한량합니까? 온열합니까?
그럼 온이나 열 중에서 어느 걸로 들어갈까요? 열로 들어가겠죠, 그죠? 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마늘 그럼 생강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요? 온일까요, 열일까요? 열로 들어가겠죠. 생강은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매워요, 그죠? 고추는 파프리카도 고추예요. 파프리카도 고추거든요. 단 뭐라고 서양 고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고추가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오이 고추, 먼 고추, 뭐 이렇게 되게 아삭이 고추, 또 먼 고추 이러면서 오이가 매우니까 오이가 매운 게 아니고 고추가 매우니까 오이하고 접목시켜 가지고 안 맵게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은 그 고추는 도대체 고추일까요? 고추가 아닐까요? 참 헷갈린다, 그죠? 그래도 고추라는 그런 거죠. 왜? 왜 그러냐면 형태를 닮아가거든요. 만약에 오이하고 접붙여가지고 고추를 접붙여가지고 오이가 맵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이가 매워질 수가 있을까만은 그죠? 고추의 성질은 뭡니까? 매운 거를 조금 시원하게 덜 맵게 만들었는데 오이는 고추를 접목시키도 그거의 성질은 원래 지가 가진 성질을 따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더 세요. 어느 쪽의 DNA가 강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일로 올라가는 기운이 있어요. 올라가는 기운. 여기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 되면 분명한 량으로 나오고 플러스 1 되면 분명한 온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은 이제 밑으로 내려간 거나 위로 올라간 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중간을 뭐라고 하느냐? 평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찰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더울 수도 있어요. 따뜻할 수도 있어요. 찰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는데 평을 여기에다 다 잡아놓고 그러면은 내 몸이 항상 차요. 나는 차기 때문에 찬 걸 먹어야 돼요. 차기 때문에 뜨거운 걸 먹어야 돼요. 따뜻한 걸 먹어야 돼요. 찬 사람은 항상 있죠.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게 좋아요. 얼굴은 되게 이뻐요. 성질은 되게 더러워요. 그럼 우린 여자니까 남자를 잡을까요? 멋있어요. 인물도 좋고. 근데 성질은 너무 안 좋아요. 그런 남자 있고요. 얼굴은 굉장히 그럭저럭 생겼어요. 근데 성질도 좋아요. 어느 쪽에 하고 내가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뒤에 사람이 좋다, 그죠? 얼굴 너무 이쁘고 잘생긴 것도 관리하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애써요, 그죠? 그래서 이제 후덕하게 생긴 사람을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을 좋다 이러잖아요, 그죠? 평범한 사람. 그래서 뭐 연예인들은 평범하지 않죠. 그래서 막 일반 사람들은 연예인하고 결혼하고 이런 거 싫어한다라고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요렇게 딱 평으로 된 게 제일 이제 그 무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성질 없는 모든 것은 없어요. 일로 가든지 절로 가든지 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뜨거운 사람이 플러스 1 가기 전에 온을 먹어도 되고 몸이 찬 사람이 마이너스 1 가기 전에 거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몸이 열이 있는 사람이 계속 여기에 있는 열이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는 괜찮다더라. 이걸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먹게 되면은 기운이 세지면서 혈이 말라요. 기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먹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정지를 알아야 된다. 여기서 평이하다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평이하다고 해놨지만 녹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찬성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고 내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시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겨울에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몸이 차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런 밖에 나가 서 있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도 추운데 사실 저 추워요. 그래서 목도리를 빼고 지금 추운데 참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추운데 밖에 있으면 더 춥겠죠.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이런 그 대기가, 대지와 대기가 어떻습니까? 대지 땅 속 깊이 말고요. 대지와 대기와 하늘과 이건 전부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난 사람은 몸이 어떻게 됩니까? 차요. 그리고 이제 봄이에요. 자, 봄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2월 5일부터 입춘이 시작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입춘이 시작됐으면 바로 봄이 왔네, 봄이 와 이러고 막 이래 되는데 조용해요. 아직 추워요. 왜 춥냐면 이제부터 하늘에서 이렇게 태양이 하는 일이 우리는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해요. 그죠? 공전과 자전을 하거든요. 자전은 뭡니까? 지가 혼자 도는 거가 자전이고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래 돌거든요. 지금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면서 대한민국이 있는 쪽이 어떻게 이제 태양을 점점 보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조금씩 보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거는 여름이 되겠죠. 그죠? 그 보는 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가는데 그 태양의 기운이 조금 세지면서 어디로 가냐면 땅 속으로 들어가요. 이제 땅으로 내리죠. 그죠? 열이 땅으로 내리죠. 내리면서 땅 속으로 열을 넣어요. 땅 속으로 열을 넣으니까 땅 속에 냉기가 들어가 있었죠. 냉기가 들어있던 냉기가 열이 들어가니까 그 냉이 어떻게 돼요? 냉이 어떻게 돼요? 녹기 시작하죠. 녹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하면 돼요. 열이 내려가니까 밑에 있는 수기가 전부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이게 얼어 있단 말입니까? 그게 살살 녹으면서, 그 다음에 녹으면서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오죠. 위로 막 올라오니까 그때는 뭐가 차요? 습기가 오는 거예요. 습기가 있으면서 그 습기가 위로 쫙 올라가면서 하늘로 가면서 봄에는 비가 초적초적 내려요.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람 몸에 뭐가 있습니까? 습을 안고 있어요. 습을 안고 있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몸에 냉기를 끌어안고 있다네. 냉기를. 그래서 냉기를 딱 끌어안고 있으니까 몸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을 내려고 비벼요. 몸에서 알아서 비비거든요. 그 열이 잘 안 나요. 열이 잘 안 나고 이제 헛열이 나요. 헛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얼굴이 상기가 되고. 그러니까 수성화강이 돼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수성화강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옛날에 약달을 보신 적이 없죠? 이거 약탕기에 약달을 보신 적이 없죠?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저는 옛날에 완전히 병치레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집에는 아버지가 얻고 뛰면은 1분밖에 안 들리는 병원 근처에 항상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섭취한 게 뭐냐 하면 연탄가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좀 나빠요. 얘가 연탄가스를 내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둘이 방이 자는데 여동생은 괜찮은데 저만 휙 넘어가요. 그래서 막 이 구토를 하고 이게 기어 나오거든요. 어떤 때는요, 웩 하면은 노랑물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위산 막 이런 것까지 그 막 올라올 정도로 그랬는데 그걸 몇 번 당하고 내 친구 집에 가갖고 일본식으로 된 집인데 그 집에 가갖고 내 친구는 괜찮은데 내 혼자 또 뭡니까? 화장실로 엉금엉금 기가갖고 토하고 막 이래갖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머리가 조금 더 좋아질 게 덜 좋아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랬는데 그런 식으로 몸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옛날에는 뭐 어떻게 한참 병원 이런 게 막 이랬을 때니까 병원 가면 뭐 뾰족한 수도 없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동치미를 먼저 줘요. 주고 동치미 먹어도 올라오거든요. 그럼 또 먹으라 해요. 올리도 좋으니까 먹으라 그래요. 먹고 병원에 가갖고 좀 누워있고 주사 한 방 맞으면 괜찮은데 도대체 주사가 놔준 건지 지금 생각하니까 동치미가 낫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딱 이게 저는 겨울에 태어났어요. 몸이 굉장히 차요.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냉을 끌어안고 있고 봄에 태어난 사람 습을 끌어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봄 됐고,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갔고, 이제 점점점 열이 땅에 있던 열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끌어올리죠. 여름이면. 다 끌어올리가지고 밑에는 어떻습니까? 이 겨울이 건조한 이유가 모든 습이란 습은 냉습, 그거 수분 전부 다 어디로 있냐? 땅 속으로 다 집어넣으세요. 땅으로 저장이 다 돼가 다 내려가 있으니까 지상에는 뭐만 있습니까? 건조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얼굴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지진처럼. 갈라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습기를 올리죠. 거기다가 세정제를 넣어가지고 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활성액 있죠? 활성액에 레몬 조금 타가지고요. 타가지고 가습을 하세요. 그러면요, 가습하는데 활성액 원액 넣으시면은 큰일 납니다. 항상 어떻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 들었나요? 못 들으셨죠? 10대 1, 그러니까 물 10에다가 활성액 1 요래 넣어가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9번을 그거 컵을 넣었으면은 한 컵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거 10대 1 비율로 딱 해가지고 딱 가습을 했으면 거기는 좋은 유인균들이 막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숨 쉬어도 참 좋은 균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겨울에는 모든 그거 수분이 땅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해요. 끌어올리다 보니까 습이라는 게 천지에 딱 몰려가 있어요. 그래서 1, 2, 3월에 음력으로, 절기로 1, 2, 3월에 태어난 사람은 몸에 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여름이 되면서 습이란 습은 전부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위로 쫙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름은 여러분들이 항상 촉촉해요. 위에서 같이 머물고 있거든요.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열기가 온통 올라가니까 그 습을 전부 다 어디로? 하늘로 다 끌어올려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폭풍이나 태풍으로 주기도 하고 소낙비로 비로 막 이래 내리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그 열을 가지고 있어요. 끌어올리는 열을 가지고 있어요. 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들어가면서, 이제 가을로 들어가면은, 이제 입추가 되면은 열기가 차단이 돼요. 열기가 차단이 되면서 점점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응집이 되기 시작해요. 응집이, 열이 많으면 자라기만 해요. 그래서 애들이 언제 제일 잘 자라냐 하면 여름에 제일 많이 자라요. 그리고 애들이 또 언제 자라요? 잠잘 때 제일 많이 자라요. 잠자고 계절별로는 여름. 그리고 하루 중에는 잠잘 때 잘 자요. 안 자는 애들은 잘 안 커요. 잘 자는 애들은 잘 커요. 자,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열기를 차단하면서 이제 그 열기를 이제 이렇게 모아요. 근데 이제 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지상에서 머물고 있어요. 지상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머무는 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의 몸에 싹 태어나면서 들어가기 시작. 그래서 가을은 뭐냐 하면은 가을도 열기가 있죠. 열기가 있는데 마르기 시작하는 열이에요. 그래서 마를 조자를 써요. 마르기 시작하고 습기가 모이기 시작하죠. 그죠?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고, 왜? 열이 없으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냉을 그대로 받고 있고.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조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습.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그렇지만은 그 여름은 여기가 있어가지고 가을 체질은 몸에서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화체질의 특징은 화체질과 그 금체질의 특징은 요런 온열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수체질과 목체질의 특징은 습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체질을 이제 보는 게 지금 그거 한데, 요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식품이 평이하다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모든 걸 걸지 마시라는 겁니다. 평하다. 찹쌀이 있고 쌀이 있어요. 쌀은 이제 평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쌀을 딱 따지고 보면은 보리쌀이 있고 쌀이 있어요. 보리쌀은 차고 쌀은 따뜻해요. 근데 쌀은 평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찹쌀이 있어요. 찹쌀은 어떻게 될까요? 찹쌀은 따뜻해요. 그래서
위장에 습이 있고 그런 사람은 찹쌀을 해가지고 꼭꼭 씹으면 위 운동이 되고 따뜻해져요. 된다면은 인삼을 가지고 인삼밥을 해 먹으면은 또 좋겠죠. 이런 게 들어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화체질이 있죠. 아, 뭐 내 친구가 위장이 안 좋았는데 나도 위장 안 좋아. 그래서 찹쌀 먹고 좋아졌다디 하고 지도 찹쌀을 꼭꼭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체질의 특징은 위에 열이 있어요. 그러면 찹쌀이 따뜻하죠. 그럼 지는 어떻게 합니까? 병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남 따라 하면 안 된다는 거, 자기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적어 드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리를 그거 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앱으로 찾아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뭐냐 하면은 목 체질이라고 해요. 목 체질. 자, 그 다음에 4, 5, 미 이렇게 나와. 이거 한자 한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붙여 놓으면 또 저 3개 나오는 거 알라. 그게 아니고 4, 5, 미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이게 요거 3개 중에 1개가 나와요. 요거 나오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화체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체질. 화체질. 그 다음에 신, 유, 술 이렇게 나오면은 금체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해, 자, 축이 나오면은 수체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거 앱으로 따면 내 친구 거 딱 봐주면서 니는 여름에 태어났네? 그러면서 꼭 이 글자가 나와야 돼요. 이거 어디에 나와야 되는가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딱 나오면은 여기 나오면은 무슨 체질? 화체질이네. 그게 뭔데? 너는 여름에 태어나서 몸에 열기가 많은 화체질이야. 나 추운데 여름에 태어난 사람 손발 시리다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증거예요. 요렇게 이제 요걸 체질을 하는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적을 뽑아내는 거는 어떻게 뽑아내냐 하면, 오늘이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이,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닭띠 해죠. 이번 달이 이제 입춘이 들어갔죠. 그리고 오늘이 지금 시간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면 누구나 이렇게 나와요. 태어난 연, 월, 일, 시. 그거는 음력이든 양력이든 하나로 통일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력, 양력 두 개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2개 중에 하나만 넣어도 이날로 이제 딱 하나로 나오거든요. 근데 2개 다 불러줬는데 2개 다 다르면 그 사람 한쪽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딱 나오면은 항상 어디서 보냐면 태어난 요게 연이에요. 태어난 연. 올해 정유년이잖아요. 태어난 이거는 월이에요. 그죠? 이번 달. 이건 태어난 일이에요. 그 아가야가 지금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월, 일시 4개가.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해됩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쫙 이렇게 읽어가면. 그런데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횡으로 보게 되는 그게 돼버렸어요. 이제 편하다고 했겠죠. 자, 요렇게 딱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래 있거든요. 이 글을 못 읽어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면은 하나, 둘 태어난 월 이게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인이 있죠.
그럼 여기서 어느 체질일까요, 이 사람은? 여기 있죠, 그죠? 목 체질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뽑아요. 자, 그래요. 몇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밑에 있는 글자가 체질을 말해줘요. 자, 모르시겠는 분 말씀해 보세요. 나 뭔 말인가 모르겠다. 저를 탓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탓해야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좀 이따 그거 하면은 끝나고 앱을 다운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세력이라는 앱을 다운 받으시면 무료 앱 있어요. 자, 여기에 만약에 오가 있다. 그럼 무슨 체질일까요? 화체질. 그죠? 화체질이 돼요. 화체질이 되고, 자, 여기에 자가 있다. 무슨 체질일까요? 수체질. 쉽죠? 대답이 없네. 열공하면 그래. 자,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이제 다음 달에 태어나면서 여기에 요게 있다. 뭐가 돼요? 목체질. 그렇죠. 이제 목체질이에요. 자, 여기에 무슨 체질이죠? 수체질이죠. 항상 어디를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밑에 거를 보면 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적으세요. 오른쪽에서 밑에 두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밑에 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 갖고 선생님 저 이거 체질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묻지 마세요. 저 모릅니다. 이게 딱 강의 끝나면 저도 싹 다 잊어버려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연탄 가스 많이 쳐가지고 머리 나빴다고. 나 머리 나쁘다고. 묻지 마세요. 다 잊어버려요. 예, 요거. 그럼 여기에 이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 여기 들어있다. 무슨 체질이죠? 요거 있잖아요. 금체질이. 다른 거는 보고 이 체질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이제 원래 이제 그 막 이야기가 막 많이 나와요. 여기 스토리들이 막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오늘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면 이제 뜯어가는 게 많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몰라도 되고요. 근데 알면 재밌어요. 알면 재밌어요. 이 사람은 얘는 남자면은 경찰을 해야 돼요. 여자라도 경찰하는 게 좋은 그런. 왜냐하면 도둑이 많으면 뭐 하는 게 좋습니까? 도둑이 많으면 지가 도둑되는 게 낫습니까? 경찰하는 게 낫습니까? 경찰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건강 관리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쭉 봐가지고 뭐가 약하냐 하면은 이제 반대로 약한 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 체질은 이제 매운 거. 동양 사람들이 매운 거 좋아하죠. 동광목의 특징이에요. 뭐 일본 사람은 별로 안 먹는다. 그건 습관이고요. 우리 사람들은 워낙 현명하게 잘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내가 너무 국수주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정말 똑똑한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게으르다는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거를 조상으로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잘못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체질을 일단 보시는 거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체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내 거 봐주세요 이런 걸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내 체질이 뭡니까 이거 말고요. 질문 있어요? C는 몰라도 되는데 앱에 다운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기운이에요. 이제 학문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게 계속 연구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연구되고 하면서 여러분들 체질 찾으라면 체질 못 찾잖아요. 사상 체질로 찾는 것도 여러분 잘 안 되죠. 근데 사상 체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의사들이 이렇게 하고 이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상 체질 다 공부했지만은
저는 제일 찾기가 쉬운 게 이거들은. 왜 그러냐면 계절에 준하니까. 여름에 혹시 여러분들 찹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여름은 뜨거워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 몸에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 사람이 손발이 시려요. 손발이 시리고 이러면은 그 열이 어디에 있냐면 안에 뭉쳐져 있어요. 못 나오고 뭉쳐져 있고 그 사람은 여름에 태어난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은 혈이 부족해요. 혈이 부족하니까 혈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거죠. 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뜻한, 그러니까 내 몸에 기가 있으면 그 혈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되냐? 손끝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손끝으로 오려고 하니까 손끝으로 올 피가 어떻게 됩니까? 모자라니까 손끝이 어떻게 합니까? 달달달달 떨려요. 여기가 애들이 못 먹어가지고 지금 기아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그때는 주물르고 이러죠. 주물르니까 여기서 압력이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주물르면 좀 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물러갖고 해결이 안 돼요. 내 주물른다고 뇌로 피가 잘 가나요? 뇌는 주물를 수도 없어요. 딱딱해가지고. 이게 딱딱 안 하고 물컹했으면 이래 됐으면 큰일 났겠죠. 주물러가 다 터져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뇌로 항상 피가 잘 가야 되는데 피가 잘 안 가요. 안 가니까 머리가 늘 띵해요. 눈이 충혈돼 있어요. 피곤해요. 잠이 잘 안 와요. 불면증은 혈기순환이 안 돼서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에 좋은 게 산조인이라 해가지고 대추씨 막 구워 먹으니 아무나 대추씨 구워 먹으면 안 돼요. 대추씨는 열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대추씨 먹어도 되는 체질이 있어요. 대추씨 산조인이라는 걸 구워 먹어도 되는 체질이 있는데 어떤 체질일까요? 네? 몸에 습이 많고 한냉한 사람. 목체질과 수체질은 대추씨가 산조인이라 그랬죠? 대추씨. 뭐 대추씨하고 같이 구워 먹으면은 뭐 독은 뭐 무슨 독. 그건 잘못된 정보고 대추씨하고 구워 먹으면은 뭐 씨가 뭐 좋은 걸 다 빨아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대추씨만 빼가지고요. 대추씨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겠죠. 대추씨만 싹 빼가지고요. 그거 딱 뭐 말려놨다가 수체질이나 목체질이 잠이 안 올 때 저녁에 바글바글 끓여놨다가 그 물을 마시면은 보혈작용을 도와줘요. 기운을 내게 하고. 그냥 대추열에 딱 갈라가지고요. 예, 특히 대추가 보혈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추를 딱 갈라가지고 한기 좀 넣고요. 대추를 이렇게 짜게면은 벌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한 2개 정도 딱 잘라놓으면 그 안에서 씨의 기운과 이런 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한기 좀 넣고 이렇게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식초 좀 넣고 균 좀 넣고 딱 해가지고 딱 마시고 주무시면 돼요. 누가 할까요? 수체질과 목체질. 그렇게 해야 돼요. 화체질, 금체질은 잠 안 오면은 보혈제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거의 다 보면은 뭐 그냥 그 목체질과 수체질이 억울할 정도로 화체질하고 금체질에는 먹을 게 널려 있어요. 예,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제 싹 다 아는 거죠? 내가?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요. 그냥 원광만 세력 다운받으시면 돼요. 네, 원광만 세력이 저희들이 만든 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원광대학교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럼 화체질의 보혈제 한 가지만 화체질 보혈제요. 화체질 보혈제는 거의 많이 있는데 약재 같은 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또 없어요? 질문. 원래는 이제 지가 나와야 될 시기를 그때 갈랐으니까 지금 최대한으로 봐줄 쪽에 그 기운을 잡을 수 있는 게 그때 태어난 걸로 볼 수밖에 없겠죠. 예, 태어난 기운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예, 근데 뭐 잘 맞니 안 맞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다시 들어가갖고 어떻게 해볼래 못 하잖아요, 그죠? 못 하니까 내 순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 애들도 제 애도 저형정교로 왔는데 걔는 한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뭐 여름이에요. 가을까지 갈 수도 없고 뭐 또 없어요? 체질은 매달매달씩 있는 체질은 매달매달. 아니 그래 절기로 나오니까 앱을 다운받아가 뽑으면 이렇게 나와요. 매들매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뭐 상담을 하다가 제 체질이 뭔가요 해가지고 9월 달이에요. 근데 음력 9월이에요. 9월 24일이에요. 이러면 보통 이거 금체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이거 좀 찝찝하더라고요. 윤달이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뒤에 윤달이 앞에 낄 수도 있고 뒤에 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앱을 눌러가지고 저걸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수체질인 거예요. 금체질일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게 딱 며칠 사이로 딱 달라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뽑아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또 없어요? 여름에 아까 그 혈이 여름 체질은 혈이 모자란다 하셨는데 예. 그럼 그 혈을 잘 돌려주는 방법들은 혈 부족이니까 기는 넉넉하니까 혈 부족이니까 혈이 넉넉한 음식을 이런 걸 먹어야 되겠죠. 주로 여름에 나는 음식 이런 게 되겠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질에 따라서 여름에 나는 음식은 신수 방광을 좋게 만들고 있어요.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막 그렇거든요. 자, 그럼 또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사실 요거 굉장히 빨리 끝나요. 오늘 뭐 먹을 것도 없고 드실라 그러면은 하다가 만들다가 녹두나 퍼드시는 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 하는 과정은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요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강의 들을 때가 여러분을 보면서 생각이 나네요. 이런 얘기 할 때 너무 재미있죠? 예, 선생님은 정확하게 하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충 하면 목은 봄이에요. 며칠 전에 입춘이 지났다 하셨는데 입춘 날로부터 또 3개월 자르면 보통 2, 3, 4 5월 5일 정도 되면은 이제 입하예요. 그때까지가 이제 목이고 선생님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이제 그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입하부터 입추 전날까지가 이제 화체질, 그죠? 그 다음에 금체질은 입추부터 입동 전날까지가 그게 이제 원광만세력에 그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고 어려운 질문 말고 조금 알 것 같은 우리 이선혜 선생님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이선혜 선생님 항상 만나시니까 이선혜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우리 선생님은 어려운 것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오늘 아주 정말 좋은 녹두 식초를 저랑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거 보고 가서 하시면 됩니다. 재료는 유인균, 녹두, 천연, 식초 만들기입니다. 재료 삶은 녹두 350g, 유인균 3T, 천일염 1T, 생수 1.2L, 원당 300g입니다.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녹두를 깨끗하게 씻어서 무르게 삶거나 밥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녹두를 사서 불려서 지금 삶아 놓았습니다. 근데 물을 약간 많이 붓고 거피한 거를 좀 보탰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모양이 좀 안 예쁜데 여러분이 손으로 주무르기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볼에 1의 녹두를 약간 식혀서 담고 원당과 천일염을 넣고 손을 넣어 주물러 준다. 2의 녹두에 유인균을 넣고 한 번 더 주물러 균들이 잘 퍼지도록 균주를 퍼뜨려 주면 됩니다. 4번 발효 유인병에 3의 녹두를 넣고 생수를 부어서 골고루 저어준다. 요까지가 오늘 여기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예요. 30에서 38도씨에서 7일에서 14일을 발효하면 녹두주가 되는데 꼭 확인하도록 한다. 그래. 주가 돼야 그 주를 먹고 식초로 넘어가거든요, 초상균들이. 그래서 주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 맛을 보고 녹두주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2일 정도 아래 위로 휘. 이전까지는 절대 열어보거나 저어주시면 안 돼요. 수리되기 전까지는. 이제 수리되고 나면 하루에 한 번씩 2일 정도 더 저어주셔서 확실하게 술이 골고루 퍼지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7. 녹두가 술에 의해서 성분이 더 빠져나오면 건더기와 액을 분리합니다. 우리 걸르시는 거 아시죠? 첫 시간 아니시죠? 식초 만드는 거 첫 시간이신 분. 야, 그래요? 그럼 거르는 거 왜 어머니들이 쉽게 그런 거 거르시는 거 보셨나요? 저기 보자기에 면보에 소쿠리에 담아서 이렇게 쏟아 붓고 밑에 그릇 해가지고 거르면은 건지하고 액하고 분리가 되죠. 그런 다음에 건지는 재사용하시면 되고 액만 여기다 부으시면 돼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습을 여기서 나중에 같이 볼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자세히 여쭤보세요. 8. 분리한 녹두주에 생수를 조금 부어 식초로 진행한다. 생수를 가할 때 진한 식초를 먹고 싶으면 가수를 적게 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근데 가술은 보통 30%, 이 원액의 30% 정도 하는데 나는 진한 식초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가수를 적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연하게 해서 많이 먹고 싶습니다. 그럼 연하게. 근데 가수를 좀 연하게 하면 빨리 되고 진하면 좀 천천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9. 식초로 익어가면 엷은 초막이 생기는데 윗부분을 다 덮으면 막을 깨워준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막 부글부글 거품도 나고 부글부글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약간 걷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엷은 필름막처럼 얇게 되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럼 냄새가 달라요. 맛있게 돼요. 초파리가 막 달라붙을 때는 맛있게 익어가는 중이에요. 초파리 이제 앞으로 이제 여름 되면 초파리가 생기는데 그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10. 25도에서 30도씨의 온도에 두고 맛을 보며 숙성시킨다. 온도에 따라 기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잘 되는데 친구 집엔 안 되고 친구 집은 잘 되는데 저희 집이 안 되고 이런 거는 그 집안의 기온 차이와 그 집안에 상주하는 균들과 우리 이 교합이 잘 되면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식초가 좀 느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부터는 마구마구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이제 과일이나 채소들이 있을 때 많이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게요. 이게 어디에 좋은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생녹두, 저는 생녹두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녹두 맛이 정말 좋아요. 네? 예, 녹두 했을 때 생녹두는 예, 300g에 1.2L 똑같이 해도 돼요. 네, 네. 조금 더 넣으셔도 되는데. 예, 300g. 불린 거는 350. 네. 그러면 이제 생녹두를 갈아서 해도 되는데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해도 좋다. 근데 저는 선생님께 익은 걸로 하면 꼭 익은 거 한 단지, 생 한 단지 해요. 근데 생이 식초가 더 훨씬 깔끔해요. 제가 먹어본 결과로. 그리고 저도 예, 생을 네, 불려야 잘 갈리죠. 네, 네. 불린 거 300g. 그리고 불려야 갈리지 그냥은 안 돼요. 건지를 걸러서 오랜 시간을 두면 맑은 식초가 되는데 진하게 숙성시켜서 녹두 생콩을 담가서 발효시켜 먹으면 녹두콩의 영양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다. 다시 이제 녹두콩을 넣어서 녹두의 그 영양을 우리가 또 취하는 거죠. 그죠? 삼투압에 의해서 녹두의 영양이 나오니까요. 그다음 녹두는 해열과 해독에 으뜸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친구 딸내미가 있어요. 결혼해서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딸이 시집가서 또 이게 뽀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여드름도 아니고 뽀르지 같은 것이 생겼어요. 근데 화채예요. 여름을 못 견뎌해요, 진짜. 우리 선생님 막내딸처럼 여름엔 어디로 도망가고 싶대요.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서 여름엔 알래스카에 가서 살다가 가을 되면 오너라 제가 농담을 했거든요. 정말 그러고 싶대요.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가정 살림을 하고 그런데 뽀리지가 있는데 제가 그때 생녹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먹어보고 다 나오면 말해라 그런데 정말 안 믿었죠. 처음에는 녹두 이제 식초 안 먹은 사람은 안 믿어요. 그걸로 나을 것 같으면 이모 부자 되게요? 다 낫게요? 그래요. 그런데 정말 없어졌어요. 그리고 유인균 한 통 하고 그 식초 한 병을 줬죠. 제가 당연히 이제 식초는 선물로 줬고 유인균은 이제 자기 엄마가 사줬어요. 근데 정말 뾰루지가 그거를 열심히 먹고 여자들은 이 피부에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활성액도 줬어요. 제가 세수하고 나서 마지막에 활성액에 헹거라 그렇게 하고 가르쳐 줬더니 그리고 너는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더운 음식은 먹지 말고 찬 음식 뭐뭐뭐를 먹어라 그리고 제가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먹고 나서 이모 이거 대박이에요. 그래갖고 그 친구들한테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다 낫고 나니까 또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먹었다 안 먹었다 하냐 너 아침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니? 그랬더니 이제 또 주세요 해서 또 먹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지면 그때 딱 끊는 게 아니라 우리 뿌리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장복을 하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생녹두, 녹두 식초가 정말 해독에는 최고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녹두를 좋아해요. 판 녹두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다른 사람보다 좀 좋다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도. 아니, 저보다 더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근데 해독 작용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서 이웃하고 나눠도 드시고 열심히 드세요. 뭐든지 꾸준히 먹어야지 변화가 있죠. 약은 일주일 열흘치만 주지만 우리 음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평생을 함께 해야 돼요. 요즘 의사들이요. TV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뭐 들고 나올까요? 예, 주사약이나 약을 갖고 안 나와요. 뭐 들고 나오냐? 음식하고 운동 가지고 나와요. 이거 우리 선생님이 늘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는데 마음, 먹는 거, 운동. 의사들이 왜 주사하고 약을 안 갖고 나오고 음식하고 운동을 가지고 나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보다 훨씬 이제 나은 그런 실천을 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녹두의 성미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달고 차며 껍질의 성질은 차고 육질의 성질은 평이하다. 그래서 찬 성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금 체질에 아주 좋습니다. 심장, 간, 위장의 기능을 강화한다. 열을 삭히고 해독작용을 하며 더위를 식혀 갈증을 해소한다. 몸에 붓기를 빼고 종기를 삭힌다.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독이 있으면 부어요. 첫 번째. 그리고 종기 뾰루지가 나요. 피가 탁해서 그런 거죠. 일체의 중독 열을 식히고 가슴이 번거롭고 답답한 것을 풀어줘 갈증을 해소한다. 감기에 의해 생기는 열을 없애고 고지혈증, 토사강난, 입속의 부스럼, 고혈압, 부종, 소병이라 그랬는데 소변이네요. 소변이 적게 나올 때 그리고 종기나 염증을 삭히고 볼거리 등에 도움이 된다. 다 이거 이제 독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비위가 허해서 발생하는 설사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위가 차가운데 이것도 차가운 것까지 먹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런 건 주의하시고 해설 점성이 높은 다당류 등에 많아서 이를 이용해 묵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다. 우리 녹두묵 해먹죠. 청포묵. 예. 해독 작용이 매우 뛰어나므로 약물, 중금속 중독 등의 대처로 효과가 있으며 감초를 배합하였으면 상승 작용으로 해독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 선생님, 이거 그러면 감초물에 이거 담으면 더 좋은가요? 감초물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돼. 예, 약간의 감초물. 저 오늘 다시 이제 또 배웠네요. 저 다음에 이거 할 때, 요번에 이거 남으면 제가 할 건데, 감초 우린물에다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약을 먹고 피부에 부작용이 나면 녹두 감초탕을 끓여 먹는다. 녹두 200g에 감초 5g을 넣고 팔팔 끓여서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녹두 100g, 다시마 50g을 가루내어 오래도록 먹는다. 고혈압 약 먹는 분들 약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약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고혈압 나이 들면 대부분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지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알려주시고 그분 나오면 여러분 대접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